자, 그런데 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뜻밖의 인물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여권 내에서 송초로 현 시장과 선거 때마다 맞붙었던 라이벌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017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 비리 관련 문건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시장 관련 비리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 당이나 청으로부터 전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적 없었고요. 이 얘기를 좀 새롭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검찰이 왜 송병기 시장의 선거 라이벌이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부른 겁니까? 일단 임동호 최고위원은 뭐 중앙정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울산시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과 이분의 동생이 선거에 몇 차례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분도 지금 이제 총선에 출마할 뿐인데 이제 지역에 특히 송초로 시장이 사실은 이제 이 울산 지역에서 8번 선거에 출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많이 부딪힌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자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비슷한 당이라고 하지만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당의 후보였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임동호 지금 최고위원이 2017년 10월경에 그때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게 중앙당에서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검찰 입장에 보면 그러면 이런 비위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임동호 지금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서 징계도 먹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송초로 시장과는 어떤 각이진 상황이니까 혹시 이분이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의외의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검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이 더 확인하고 싶은 건 그가 알고 있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 내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초로 현 시장과 이 두 사람은 과거 울산시 선거 과정을 놓고 수차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울산을 이끌 적임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시장 후보로 나서고자 합니다. 다른 욕심 없이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해 일하며 울산에 뼈를 묻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후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 당에 자산을 담아서 당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한마디 쓸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딱 전화해서 난 후보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당 승리하겠습니까? 이 송초로 임동호 갈등의 시간이 좀 꽤 기네요. 선거. 그렇죠.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공천을 놓고도 다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7년 정도 아마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쟁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이제 송초로 현 시장이 출마해서 낙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직을 양보를 했어요. 이 임동호 지금 최고위원이 양보를 하고 비례대표에 신청을 탈락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남구 을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송초로 울산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임동호 최고위원은 민주당 후보로 동생을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을 좀 포기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단독 공천을 받은 송초로 후보가 결국 당선이 돼서 이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독 공천은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즐긴 악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인지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와의 통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하나 더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송초로 시장하고 지역에서 경쟁 관계를 지내고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말처럼 조수진 부장, 네. 임동호 최고위원이 뭐 키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전반적인 청와대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본인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별로 검찰에서 영양가 있는 진술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지금 자서전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것들을 담은 문제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풀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 라이벌 얘기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지금까지 내용 가운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이 실세가 아니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청와대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지검에서는 아까 여기 계신 전문가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정경심 기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야단을 검찰에게 쳤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마지막 볼까요?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을 먼저 하라는 마지막 쓴소리까지 의견으로 댓글 5개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약 밀반인 혐의로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두 얘기가 인물과 학교가 오늘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얘기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